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시청자 상담 종목들 지금 많이들 좀 보내주셨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최근에 많아요. 한번 또 이슈가 붙어가지고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또 말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은 33만 원에 가지고 계신데요. 30만 원이 사실 넘어가면 좀 힘든데. 자, 33만 원에 지금 갖고 계시는데 여기네요. 33만 원이 가격대가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지도 지난번 샀을 때 가격이 치면 올 초예요. 올 초. 1월달, 2월달 물론 그 전부터 또 사서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마지막에 33만 원이 왔던 자리가 1월달, 2월달이네요. 그죠? 근데 이때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샀는데 주변에서 이거 팔고 딴 거 사라 그랬는데 그냥 계속 사가지고 이제 이거는 안 올라갔다 이거예요. 다른 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쭉쭉 한 번씩 쳤는데, 그죠? 근데 셀트리온이 워낙 저게 많아요. 공매도 세력이. 유명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셀트리온하고 HLB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두 종목이 바이오에서 코스닥, 이게 셀트리온 이제 코스닥 종목이었었는데 이제 코스피로 이제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당시에 코스피로 넘어가기 전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대장이었고, 셀트리온의 뒤를 이어가지고선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애들이 이제 HLB 쪽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같은 공통점이 최고의 공매도 세력들이야. 공매도 세력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정진 회장하고 HLB 진양곤 회장 두 양반이 공매도 세력들하고 이 전면전을 펼치겠다 이래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약을 갖다가 막 잘 개발을 해요. HLB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 약이 어떻게 뭐 임상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막 주가 막 쫙 올라가는 거예요. 코로나로도 갖다 붙이고 뭐 항암제로도 갖다 붙이고 뭐 어디로 갖다 붙여가지고 쫙쫙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애들이 자꾸 이제 죽는 거야. 그래서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주가 떨어질 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어이시구나 하고 공매도 쳐요. 그래서 주가 등락폭이 큽니다. 셀트리온하고 HLB 이런 애들은 올라갈 때는 또 뭐 한 금방 또 뭐 100% 200%씩 올려요. 그런데 자, 셀트리온이 나중에 33만 원이 오기는 올 겁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그렇죠. 자, 최근에 이 셀트리온 관련돼 가지고 또 좋은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그랬더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그랬더니 한번 또 빵 쳐요. 근데 항상 일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지난번에도 30만 원대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뿅 쳤을 때 매도를 정말 하고 싶다면 빨리 이거를 갈아타고 싶다면 이 바닥권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줄어들었을 때 손실이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한 15% 정도에 자르게 된다면 그나마 조금 덜 손실을 보고 자르는 거지 않냐, 요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자르는데 보통 반등 나오는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게 한 중심선 정도까지예요. 이 중심선이 지난번에 25만 원에 있었거든요. 그럼 얘가 호재가 붙어가지고 한번 뉴스 때문에 빵 치면 쭉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이건 없어요. 왜냐하면 역배열이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쳤죠? 그 25만 원까지 딱 왔어요. 그게 정확하다니까요. 25만 원 오니까 이제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러면 팔라 그러면 25만 원 왔을 때 얼른 팔아야 돼요. 여기서 괜한 기대를 가지고선 뉴스에서 계속 셀트리온이 뭐 좋다 하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그냥 뉴스가 좋은 거하고는 그냥 약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계속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정배열일 때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은 올랐다가 또 내릴 거예요. 그렇다가 또 저점을 안 깨고 20만 원대 지지를 해주면은 계속 이제 바닥권을 헤매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한 또 이평선을 다 모아서 정배열로 만들려면은 최소 이 121선 위로 다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121선 위로 모든 이평선이 다 올라서기까지 기간이 보통 6개월은 걸립니다. 120일이 뭐예요? 6개월이잖아요. 121이라는 소리는요 6개월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최소의 시간이 걸린다. 물론 뭐 갑자기 급변동이 생겨서 그냥 막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간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차트가 자리를 잡아가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최소예요. 물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 갑작스러운 무슨 급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간다. 모르죠. 주식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참 99.99999 확률이 안 나오죠. 그죠? 0.00001% 확률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항상 이따가 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다른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그냥 좀 반등이 좀 나올 때까지, 다시 한 25만 원 정도까지 돌파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어쨌든 매도하는 방법은, 기회비용 차원에서의 매도하는 방법은 호재 뉴스가 한 번씩 터지면서 빵 치면은 그날이 파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뒀다가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많이 반등을 해줬다고 이제 주식 시간에도 제가 열심히 설명을 갖다가 매일매일 드렸는데 14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어우, 높게 샀죠. 높은 가격이라고 이때만 하더라도 더 간다 하니까 물론 이제 사셨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물타기를 거듭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11만 8천 원에 맞춰놨다. 11만 8천 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이제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가 바로 12만 2천 원대 요 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넘어가려 그러면은 무지한 또 이 힘든 작업이 또 있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다행히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가지고 차라리 떨어지면 다시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 말에 또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또 여기까지밖에 안 가고 떨어진 다음에 더 못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가서 또 움직임을 보면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항상 전고점 돌파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확률상, 주식은 확률이에요. 확률상 요 근처까지 가면은 또 조정받기 때문에, 그동안 14만 원에 샀으면 이때 샀단 말이에요. 3월 4월 달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니까 어때요?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온 다음에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좋겠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셀리버리. 셀리버리를 14만 원대 사셔가지고, 14만 원이 여기에요. 14만 원대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물타기를 거듭해가지고 단가를 10만 원까지 낮춰놨어요. 셀리버리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바이오주들이 지금 어쨌든 조정 기회예요. 지난번에 시세가 워낙 많이 났었기 때문에 전부 조정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이오는 보통 한 1, 2년에 한 번씩, 최소 이제 한 2년 주기로 쫙 쳤다가요, 쭉 빠졌다가요, 또 쫙 쳤다가요, 쭉 빠졌다가요,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바이오에서는 꼭 나옵니다. 한때 바이오에 바자만 들어가도 상한가 치고 날아가던 때가 작년이었어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그리고 올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바이오들이 대부분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죠. 왜요? 작년에가 유례 없는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바이오에 바자만 들어가도 올라갔던 시절이었고, 올 초까지.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시세를 다 냈기 때문에 또 워낙 급등 시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버리도 올 초에 상한가가 막 두 방씩 치면서 막 난리가 났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코로나의 영향이 어떻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대단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그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종목이 그렇다고 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세력들이 한 번씩 다 해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세력이 지금 쭉 하고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닥을 또 쫙 기어야 됩니다. 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바닥을 박박 기는 이런 구간이 또 한동안 작업을 해놔야 또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 떨어질 때 이렇게 끌어올린다? 아니, 이제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쭉 기는 이런 현상이 나와야 또 올라가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순환매가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1년 동안 떨어졌어요. 1년 동안 바닥을 횡보해요. 2년 지나고 나면은 또 한 번 또 올릴 거예요. 그때 되면 또 바이오에 바자만 붙으면 또 올라가요. 그런 때가 또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주야장창 기다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어차피 2년 동안 있으면
2년 안에 2, 3년 또 올라가는 기간이 또 한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2, 3년 이렇게까지 볼 거냐. 물론 셀리버리가 갑작스럽게 뭐 대단한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점상으로 막 이렇게 날아간다. 뭐 이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주식시장은 모르니까 0.00001%라도 될 거 아니에요. 100%라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통의 경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시던지 그냥 없다 생각하고 두시던지 아니면 좀 반등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가감하게 결정을 딱 하세요. 10만 원에서 반토막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한번 또 그래도 기술적으로 한번 뿅 하고 이렇게 오를 때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조금 나왔습니다. 요때 한번 나왔고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나왔는데 거의 최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바닥권에서 거래량 나와주고 조금 횡보하다가 한번 뿅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비중을 줄여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지금 반의 반토막이 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매도의 관점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결정을 하자면 이렇게 한 번씩 반등 나왔을 때 매도 또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선 들고 간다. 요거는 이제 뭐 이 참 무책임한 이 말인 것 같고 이 반등이 한 6만 원 정도 그 다음 자리가 이제 7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저항선이 8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6만 원권에 일단 오면은 일단 1차 저항, 그다음에 2차는 지난번 거래량 터졌던 7만 원권, 그다음에는 요 481선과 121선이 있는 8만 원권 요 정도가 됩니다. 요런 자리에서의 반등이 나왔을 때 그나마 손실을 줄여서 갈 수 있는 매도 타이밍 자리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사신 분이 계신데 15만 2천 원에 사셨어요. 15만 2천 원이면 이것도 사실 조금 높긴 한데 지난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죄장창 여름까지 뭐 쉬지도 않고 올랐어요. 아주 멋지게 계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이 고점 대비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점에서요 항상 좀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단기로만 보시던지 그리고 좀 차트를 볼 줄 안다면 좀 좋겠는데 지금 보면 얘가 21선 요 노란 선이 21선인데 21선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21선 근처만 가면은 오르고 21선 근처에서 올랐는데 21선 이렇게 깨잖아요. 그러면 즉 15만 원이 깨졌으면 이때부터는 안 가네. 21선 깼네. 그러면 이때부터는 조금 추세가 일단 한 풀은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거를 아셨다면은 아마 15만 원에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셨던지 아니면은 본전이나 익절 또는 뭐 약손절 요 정도 하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들고 있다가 그냥 좋다고 하니까 좋죠. 오스템 임플란트 좋으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근데 주식은 한도 끝도 없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21선을 따라서 오릅니다. 61선 저항 맞고 21선 또 맞으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살짝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을 지금이라도 줄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세 잡고선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고 좋다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여기 중심선 12만 원대예요. 21선하고 안 그러면 또 21선 타가지고 또 줄줄 이렇게 되면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긴 한데 좀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조금씩 혹 21선을 넘게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중심선 부근이 12만 3천 원에 있어요. 12만 3천 원을 못 넘어가면요. 주가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12만 3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12만 3천 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반등이 쫙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걸 깨고 떨어졌으면 10만 3천 원이 중심선 자리인데 이 중심선이 뭐가 되겠어요? 오르다가 말고 떨어질 수 있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손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좀 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못다한 종목들 또 개별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또 어려운 종목 있으면 계속 문자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